이렇게 투표율이 높지? 다들 물어봐요. 아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잖아요. 투표율이 이번에 높으면 분명히 이 야권에서 좀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네. 근데 그 투표율이 그 젊은 세대의 투표율보다도 50대. 아니 근데 나는 그거는 처음부터 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는데 우리나라에 정치 평론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낮고 하는데 사실은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정치 평론가를 또 거듭나고 그래서 또 이게 찔리게. 근데 좀 인정을 해야 될 게 그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쪽에 유리하다라고는 거의 공식처럼 거의 모든 정치 평론가들이 엎드렸었고 이번 대선 결과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잘못된 평론이죠. 일단 그 점은 객관적 사실이니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를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50대의 투표율이 0.1% 모자라는 90%.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도 요즘 심각한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게 이거 좀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아니 10년 만에 투표하신 변희재 씨도 있는데 90% 정도는 올라가야죠. 변희재 씨는 50대가 아니잖아. 50이 아니더라도. 와, 속았네. 나 30대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그거는 예측했죠. 그러니까 투표율 높을 거는 제가 갤럽 조사 보고도 예측했지만은 내가 투표장을 나갈 정도면은 만만치 않겠다 투표율.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이제 조만간 열리게 되는데. 네. 자 이제 새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과당에서도 SNS를 통해서 접수를 했다는데 네. 이건 저 같은 사람이 소개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이 소개를 하셔야죠. 네. 대변인이 낭낭하고 섹시한 목소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김진혁 씨가요. 부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통합의 길을 가길 원한다. 당신을 찍어준 서민들을 위해서. 라고 남기셨고 문채님은 새 대통령님 부탁해요.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명문대에 들어가지 않아도 부모가 넉넉지 않아도 모두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천일야화님께서는 당선자는 국방을 최우선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매진해야 할 것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네요. 지금 읽으신 것만 다 실현해도 역사의 길이 남을 아유, 최고의 대통령이 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쿨가당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바란 점이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바란 점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네. 박근혜 당선인께서 당선인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당선인께서 이제 무상급식을 해주시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 해주시면 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네, 제 결혼과 이세는 박근혜 대통령께 달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했던 게 그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네. 자, 미치겠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 항상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인사를 가지고서 이제 화합을 하니 안 하니 이제 그런 논쟁도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늘 하시려고 하는 법안은 뭐 그런 종류가 아닙니까? 오늘 제가 발의할 법안이 또 한 분 중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또 파격적이에요? 네, 좀 죄송한데 너무 디스하지 말아주시고 좀 제 뜻을 잘 받아주셨으면 법안 발의하는 좋겠어요. 사람마다 항상 이 초긴장 모드. 자, 쿨가당 사용 설명서. 누구나 새로운 법안을 쿨하게 발의할 수 있다. 게스트들은 자신의 의견을 까칠하게 제시할 수 있다. 토론 끝에 쿨가당 법안 발의를 최종 결정한다. 중국 대륙을 통일해서 한나라를 건립한 유방, 바로 이 사람인데요. 한때 날건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매우 미남이라고 해서 별로 미남 같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미남이었나 봅니다. 임금의 얼굴을 우리가 용안이라고 하죠. 그 용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됐는데 그를 가르치고 또 정신 차리게 해서 황제의 자리까지 올리게 한 사람이 바로 참모 장량입니다. 이 밑에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그가 소아마비로 쓰러졌을 때 또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함께 해준 친구가 바로 루이 하우입니다. 루이 하우는 루즈벨트를 뉴욕 주지사로 당선시키고 또 훗날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 독일의 총리 메르켈, 포브스 잡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뽑힌 인물입니다.
그녀에게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재무장관. 그녀가 집권하는 동안 재무장관을 지낸 볼프강 쇼이블레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지난 8년간 그 유럽의 유로화 정책을 총괄했던 최측근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정치 이념과 정책의 방향을 가장 잘 아는 이런 최측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자기 뜻에 맞는 최측근 인사들을 임명하려고 하면 정실 인사다, 뭐 낙하산 인사다 하면서 일단 반대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국가 비전을 구체화하려면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 추진력은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행보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요 자리에 포진해 있을 때 발휘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법안을 내려고 합니다. 행정부가 한 팀이 되어서 국정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코드 인사를 인정하자. 그렇게 되면 또 뭐 권력을 독식하고 부패까지 눈 감아주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와 독식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언론과 검찰이죠. 그래서 언론과 검찰 분야의 임명권만은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자. 이 조건들이 이루어진다면 시작도 함께하고 퇴임도 함께하는 그런 대통령과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환경을 만들자는 뜻에서 저는 오늘 대통령 코드 인사 제도화법을 발의합니다. 쿨가당 8호 법안 대통령 코드 인사 제도화법. 파격적인 저질 오버기사 퇴출법을 제안했던 조주희 기자. 쿨가당을 향한 또 한 번의 도발.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대통령의 코드 인사를 인정하자. 와이까.